이제 O3가 진짜 저희가 뇌를 빼고 이게 해달라고 하면은 될 정도로 정말 쉽게 나오고 결과 예시까지 똑같이 나와. 얘가 얘기하는 거 이렇게 나올 거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놀라웠는데 제가 어제 여기서 막혔어요 사실. 엠파렌에서 구글 시트를 새로운 시트를 만들고 그 시트에다가 넣는 거를 개발할 때 조금 막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캡처한 다음에 이게 에디필즈 뭐 2에 있는 값을 여기로 가져오고 싶은데 못하겠어 라고 하니까 얘가 아예 제가 모르는 방법이 머지 노드를 가져와서 이런 설정을 하고 뭘 하면 된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 방법을 아예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걸 배웠어요 어제. 그래서 그 머지 노드를 보고 야 너가 얘기한 옵션이 없어, 여기 이거 봐봐, 이 옵션들만 있어 라고 하니까 얘가 버전이 올라가면서 이게 이름이 바뀌었군요 하면서 본인이 그걸 수정해서 다시 알려줘요. 찍어서 보여주니까. 그래서 야 근데 여기 또 안 돼 라고 하니까 원인 또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표현식을 이걸로 바꾸세요 라고 하니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어제 막혔던 부분을 캡처해서 넣고 하니까 아예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고 새로운 방법 알려줬을 때 옛날 걸 알려주면은 지금 이미지를 또 넣어줘서 하면은 얘가 해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O3 근데 O3가 제가 그냥 플러스 버전이다 보니까 지금 25번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거 하다가 아마 결제할 것 같아요. 프로로. 이제는 진짜 해야겠다. 오늘 저희가 지난번 영상 정기님 나와주셔가지고 엠파렌에 좀 MCP를 이제 설치해서 이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다뤘는데 그 컨텐츠가 벌써 오늘 날짜 기준으로 4월 20일 기준으로 조회수가 거의 9천 이상이 나왔더라고요. 거의 올린 지 한 이틀 만에 되게 빠르게 좀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인기가 되게 엠파렌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 컨텐츠에 이어서 저희가 좀 엠파렌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어떻게 좀 사용할 수 있냐라는 좀 질문들이 많으셔가지고 오늘은 저희가 이제 초보자분들이 좀 엠파렌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지, 그리고 좀 엠파렌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엠파렌을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좀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자리를 다시 또 모시게 됐습니다. 좀 간단히 또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지만 정기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기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엠파렌을 누구보다 열심히 또 많은 사람들이 입문하실 수 있게 도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저는 엠파렌 코리아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엠파렌 커뮤니티는 현재 500명 이상 모였고 지금 좀 더 많은 좋은 워크플로우나 이런 것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엠파렌 쪽으로 지금 패스트 캠퍼스 강의를 찍게 돼서 가장 왕초보 분들을 위한 엠파렌 바이블 강의를 지금 현재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엠파렌 MCP 쓰는 방법도 계속 지속적으로 유튜브로 제가 사례 많이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를 비롯하여 이렇게 엠파렌이라는 것들을 이번에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되시면서 엠파렌을 써보고 싶다 해서 저랑 같이 처음부터 좀 엠파렌을 좀 배워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초보자분들을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좀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운영하시면은 채널명 언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고요. 유튜브 새싹 배움의 달인이라는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학교에 모든 분야의 AI를 붙여보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김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치과의사. AI 하면 잘 모르지만 일단 엠파렌이 들어왔고 저한테 일단 MCP 들어온 거 보면은 그 좋은 것만 먼저 쏙쏙 빼먹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엠파렌 초보자 오영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저희가 이제 같은 초보자의 마음으로서 엠파렌이 그렇게 어려운 툴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보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컨텐츠로 다루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중간중간 이제 하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좀 질문하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준비하신 내용들 좀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엠파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메이크나 자피어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에 그냥 접속해서 로그인해서 그냥 클라우드로 쓰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엠파렌은 엠파렌 자체 클라우드도 있고요. 엠파렌에서 이제 매달 얼마씩 받으면서
쓸 수 있는 엠파렌 클라우드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PC에 설치할 수 있는 셀프 호스팅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다른 AWS나 클라우드, 뭐 렌더라든지 이런 서비스에 내가 직접 엠파렌을 셀프 호스팅하는 방법. 이게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가장 초보자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으면서 무료로 시작해 볼 수 있는 방법인 엠파렌 클라우드 직접 저희가 14일 동안 무료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짧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4일이 지나면은 요금이 어떻게 되죠? 14일이 지나게 되면 일단은 결제를 안 하게 되면은 그냥 자동으로 끊기게 될 거고요.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프라이싱을 보시면 25일. 네, 여기 지금 20불, 그리고 50불, 그리고 엔터프라이즈는 뭐 연락을 달라고 하고 있고요. 허미님께서 아마 저번에 보내주셨던 어떤 쿠폰이 있는데, 그거를 구독자분들께 조금 잘 얘기해 주시면 또 50%였나요? 몇 개월 50%였죠? 12개월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 되게 큰 거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번 구독자분들에게만 미리 약간 시크릿으로 약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하지만 저는 엠파렌 앰버서더 입장으로 이 클라우드 버전을 써도 좋지만, 만약에 나는 좀 더 나는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고 나는 나만의 셀프 호스팅 보안적으로 내가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셀프 호스팅 하는 방법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거의 20불이 무제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엠파렌 앰버서더지만 막 엄청 추천 못 드리는 이유가 20유로인데 지금 워크플로우를 얼마큼 실행할 수 있냐 보면 2,500번. 그리고 액티브 워크플로우라는 거는 내가 자동화 워크플로우 만들었는데 이거를 계속 실행시킬 수 있게 켜놔야 되거든요. 켜놓을 수 있는 개수가 5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희가 셀프 호스팅 하면 이게 무한되고 이것도 무한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클라우드 버전을 쓰면 좋은 게 다른 기능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글 로그인만 하면은 구글을 뭔가 바로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SSO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기능도 있고, 아니면 엠파렌 코드 노드에서 AI 어시스턴트 노드를 사용하면 내가 코드를 짜고 있다가 에러가 났을 때 잡아주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O3를 쓰는 게 성능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엠파렌 좀 분발해서 클라우드 요금제를 써야 되는 이유를 좀 만들었으면 더 좋겠고요. 만약에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셀프 호스팅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다. 그 AWS 사용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거의 무제한에 되게 또 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AWS나 이제 본인의 뭔가 원하는 클라우드, 제가 이제 팩캠에서도 얘기 드릴 텐데, 어떤 클라우드 벤더사에 본인이 셀프 호스팅을 올리면 그것도 무제한으로 쓸 수 있고, 대신에 이제 그 AWS나 그런 쪽으로 GCP는 지금 솔브잇이라는 채널에서 굉장히 쉽게 또 GCP를 무료로 쓰면서 엠파렌까지 무료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올려준 게 있는데, 그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팩캠에서 다루는 클라우드 버전은 조금 클릭 한 6번, 7번으로 쓸 수 있지만 한 달에 12불, 시간당 0.02불인가 정도로 쓸 수 있는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이거보다는 약간 어려운 정도예요? 이거는 그냥 로그인하면 끝이고, 그리고 뭔가 사용성이 있어서 지메일, 구글 쪽 연동하는 게 굉장히 쉽고, 아니면 다른 서비스들 연동하는 게 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냥 로그인만 하면 연동이 되는데, 셀프 호스팅 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가서 뭔가 허용 버튼 눌러서 클라이언트 아이디, 클라이언트 시크릿 같은 거를 발급받아가지고 넣어야 되는 약간 수고스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구글 이외에 다른 서비스 그냥 API 키만 넣어야 되는 것들은 얘랑 저희가 셀프 호스팅이랑 그냥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구글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만약에 좀 그것도 좀 다뤄주실 수 있으면 오늘 좀 간단하게라도 좀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게 좀 사실 프로는 약간 또 일반인들이 쓰기엔 또 맞습니다. 부담스러운 이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부담스러운 가격인데 좀 스타터는 저 워크플로우를 5개밖에 못 키는 부분은 좀 약간 아쉬운 것 같아서 그 셀프 호스팅을 하면은 또 무제한으로 12달러 정도, 10달러 정도에서 15달러 사이면은 또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엄청난 메리트인 것 같네요. 네, 오늘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 무료 14일 버전으로 제가 셀프 호스팅 하는 방법 14일 알려드릴게요. 동안 한번 엄청 테스트를 많이 해봐요. 일단 가입을 참고 있다가 배우고 나서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엠파렌.io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셔서 Get Start for Free를 눌러주시면
근데 이게 좋은 게 여러분들이 구글 계정이 여러 개 있으면 여러 번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달을 쓰기. 계정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도 아직 안 쓴 것도 있어서. 만든 걸 복사해서 옮길 수도 있는 건가요? 맞아요. 만든 제이슨 파일만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옮기면 계속 쓸 수 있는 거라서 인증을 근데 다시 하셔야 돼요. 인증만. 못 쓰다가 이런 거 한. 근데 이거 어제 엠파렌 측에서 풀어준 거라서 네, 그렇게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정기팍이랑 제 이메일을 안 썼던 이메일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름이랑 이메일, 그리고 이메일을 안 쓰셨던 거, 그리고 패스워드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카운트 네임, 이게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여러분들 엠파렌 클라우드에 다시 접속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적혀 있는 거는 진짜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쓰시는, 기억하실 수 있는 어떤, 저는 anyway 엠파렌 네이버로 하겠습니다. 네이버로 한 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기억하실 수 있는 네임으로 해주시고, 이거는 체크는 선택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타트 프리 14일 트라이를 누르시면, 네, 그러면 네, 많이 바뀌었네요. 예전에는 이 사이트가 한번 리뉴얼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도 지금 저도 처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런 설문조사 같은 거를 봤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사실 그냥 대충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한다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요. 팟캐스트에서 엠파렌 듣고 왔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거는 이제 누구를 초대할 거냐라고 한번 물어봐 주거든요. 너의 워크스페이스에 누굴 초대할래? 없으면은 스킵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Your Workspace is Ready가 뜨시면 이제 바로 써보실 수 있고, 여기 유튜브 영상에 엠파렌 퀵 스타트 영상을 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짧게 한 2배속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오토메이팅 누르시면 이제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 주소창 보시면 아까 Anyway 엠파렌 네이버로 제가 아까 만들었잖아요. 이 사이트로 이제 나중에 또 접속하셔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4일 무료로 쓸 수 있다 라고 써 있고, 여기 1000번, 무료 버전은 1000번밖에 못 씁니다. 1000번. 그리고 처음에 딱 들어오시면 이렇게 너 빈 공간에서 시작할래? 그리고 아니면은 AI 에이전트 이그젬플로 시작할래? 두 가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가장 쉬운 이 Very Quick Start라는 이 워크플로우로 한번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제가 허민이 유튜브 더보기 링크에 또 추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퀵스타트를 엠파렌 공식 사이트에 가장 좋은 게, 이렇게 누군가 올려놓은 이 워크플로우를 드래그를 해서 맞아. 커맨드 C를 누르고 여기서 스타트 프롬 스크래치를 눌러주셔서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갖다 붙이면, 이게 이따 말씀드릴 텐데 클라우드가 너무 느려요. 엄청 느려요. 그래서 본인이 셀프 호스팅하면 진짜 빠르거든요. 클라우드는 좀 느리다는 단점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커맨드 V를 누르면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엠파렌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게 다 제이슨 워크플로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이슨으로 뭔가 잘 만들어진 게 있다면 그냥 갖다 붙여도 되고요. 이 제이슨은 커서로도 만들어서 붙이셔도 다 붙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 붙여도 되고, 아니면 Use for Free를 누르셔서 아마 여러분들의 워크스페이스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눌러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Copy Template for Clipboard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저희랑 그 복사한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또 붙여 넣으시면 이렇게 또 2개씩 붙여 넣으시면 볼 수 있고, 커맨드 Z 누르면 이렇게 돌아가기로 해서 항상 뭔가 작업을 했을 때 뒤로 가기를 하면 다시 뒤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가장 쉬운 워크플로우를 붙여 넣은 거고요. 여기서 항상 중요한 게 세이브를 한번 눌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이브를 안 하시고 나가시면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세이브를 꼭 항상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의 페이지라고 할까요? 페이지에 그러니까 여러 개가 붙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만 넣어야 되는 건가요? 노드요? 네. 워크플로우 말씀하신 거. 워크플로우에. 일단은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개 다 넣으실 수 있고요. 엠파렌의 장점 중 하나가, 다른 메이크나 자피어는 트리거 노드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는 트리거 노드를 여러 개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트리거 노드를, 예를 들어서 이 워크플로우를 만약에 내가 이 스케줄 트리거라는 거를 쓰면은 여기 하루에 한 번 뭐 오전 7시에 시작해 주세요 라고 세팅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 똑같은 거를 7시 말고 밤 9시에도 하고 싶다. 복사해서 붙여 넣으신 다음에 트리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지금 7am들인데 이거를 7pm으로 바꾸시면은
이렇게 해도 세이브를 누르신 다음에 저렇게 돌아가요? 액티브를 하면은 이게 이제 다른 자동화 툴이랑 다른 게 이 트리거가 여러 개가 다 됩니다. 네. 2번 돌아가는 거네요. 그쵸. 이 워크플로우를 세팅을 해놓으면 아침 7시랑 밤 7시에도 2번씩 돌아갑니다. 하루에. 괜찮네. 그래서 M8에는 이 다른 툴들과 다르게 트리거 노드를 여러 개를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말씀 주신 대로 그러면 이거를 응용하게 되면 아까 M8엔 템플릿 사이트에서 다른 템플릿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글 시트를 검색하면은 굉장히 또 많은 템플릿이 있는데, 그래서 뭐 맨 위에 있는 걸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se for free를 하고 copy to clipboard를 한 다음에 이거를 제가 여기 뭐 새로운 워크플로우 만들어도 되지만 나는 여기에 다 넣고 싶어 라고 하면은 꾸역꾸역 다 넣을 수 있기는 합니다. 이거 좀 굉장히 어려운 템플릿으로 보이는데 꾸역꾸역 다 넣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워크플로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도 돌아가고 아침 7시에 이것도 지금 보시면 아침 7시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돼도 2번 돌아갑니다. 꼭 뭐 갔다고 해서 안 돌아가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하나의 워크플로우에서 다 돌릴 수가 있고, 아까 근데 M8엔 클라우드가 5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절약해서 쓸 수 있어요. 하나의 워크플로우 안에서 다 꾸겨 넣어가지고 메이크로 좀 할 수는 에러가 있습니다. 안 나요? 에러가 안 납니다. 와. 네. 그래서 사실 워크플로우 개수가 5개로 적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메이크에서는 이거 하나하나 실행되는 게 이스큐션에 들어가서 10,000번 횟수로 하거든요. 근데 M8엔 그런 거 없고요. 이게 그냥 이게 한 번 돌아가면 한 번 돌아가는 겁니다. 뒤에 이렇게 수만 가지 노드가 붙여 있어도 끝까지 돌아갔으면 한 번 놓은 거예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 1000개 중에 한 번 돌아간 거예요. 이게 다 돌아가. 그리고 또 지난번에 촬영할 때 놀랐던 게 지금 저것도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저걸 또 코드로 짜면은 또 그냥 몇 개의 노드로 짤 수 있다는 게 그게 좀 되게 강점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보면은 되게 막 노드 많은 것들 보면은 저 어떻게 정신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드라는 말을 다른 서비스에 말하는 모듈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M8에는 노드고 메이크는 모듈. 그래서 좀 용어만 차이 나고 사실 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doing인가 하는 단위. 메이크에서 모듈 하나는 뭐 지메일 모듈 뭐 이런 거 더블 클릭해서 뭐 가보시면 메일 발송하기 아니면은 내 메일을 가져오기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M8에서는 노드가 메이크랑 똑같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지금 실행을 해봐서 설명드리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으면 근데 이게 지금 아까 원래는 이 트리거 매뉴얼이라는 트리거가 있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트리거 노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설명 보시면 테스트 워크플로우라는 거를 클릭을 했을 때 뒤에 있는 노드를 다 실행시켜라 라는 개발할 때 쓰시는, 아니면 그냥 나는 이거는 액티브 안 해도 그냥 쓰는 노드일 때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 워크플로우는 액티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액티브를 꺼주셔야지만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여기서 테스트 워크플로우를 누르면 이렇게 짠 실행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M8N에서 만들어주는 커스텀 노드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가상의 인물 5개의 아이템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이슨 형태로 한번 보면은 게츠비라는 사람, 그리고 조세라는 사람, 그리고 맥스라는 사람, 그리고 자포드라는 사람, 그리고 에드문드라는 사람, 이런 분들의 데이터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 고유값, 이름, 이메일,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노트, 그리고 컨트리, 그리고 언제 생성이 됐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지금 M8에서 가져왔다고 일단 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데이터 가져올 때 여기다가 구글 시트에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가장 퀵 스타트니까 M8에서 지금 가져온 어떤 커스텀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 edit fields라는 노드가 있어요. 이 노드는 어떻게 찾으실 수 있냐면 이 플러스 버튼이 탭이거든요. 탭을 누르고 set 노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M8에서 가장 많이 쓰는 노드 중 하나예요. 이 set 노드는 저희가 구글 시트나 에어테이블이나 어떤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그럼 데이터가 이만큼 있고 저희가 그 데이터가 다 필요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딱 가져올 때 쓰는 노드가 set 노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set 노드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지금 실행 결과를 보시면
지금 왼쪽에 보시면 아까 데이터를 다 가져왔는데 모든 게 다 필요 없고 나는 커스텀 아이디랑 이름이랑 설명만 가져오고 싶어 할 때 이 센 노드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미 나와 있는 걸 다 지운 다음에 제가 좀 한국인에 맞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필드를 한국어로 이름으로 한번 가져오고 싶으시면은 일단은 이 네임이라는 부분을 마우스로 잡아서 슉 하고 쇽 하고 넣은 다음에 네임이라는 필드는 나는 한글 이름으로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렇게 바꾼 다음에 테스트 탭을 하면은 이름이라는 필드명으로 내가 이전에 가져왔던 데이터들을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이걸로 가지고 지메일을 보내든 내 슬랙에 보내든 디스코드에 보내든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이메일도 한번 가져올게요. 이메일을 이렇게 쇽 하고 가져온 다음에 여기다가 이메일을 치신 다음에 테스트 탭을 하면 이름, 이메일이라는 필드를 묶어서 5개의 아이템으로 가져오는 거죠. 네. 그러면은 내가 어떤 데이터들을 가져오든 내가 원하는 형태로 엄청 쉽게 가져올 수 있다. 그렇죠. 선별을 일단 해서 나중에 뒤에다가 뭔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라도 이렇게 해서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름을 가져올 때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 지금 $JSON.name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엠판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JSON 표현식 익스프레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 이름을 나 다 대문자로 바꿔버리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옛날 같으면 이제 코딩을 하거나 그랬어야 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점을 찍고 여러분들이 수많은 함수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to uppercas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클릭을 하시고 실행을 하시면 이름이 모두 다 대문자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어떤 특정 형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다 코딩을 해서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형태로 할 수 있고 내가 만약에 이거를 몰라도 이거를 찍으신 다음에 이제 GPT한테 넣어서 이 익스프레션으로 지금 내가 이름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거를 다 대문자로 바꾸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 익스프레션에 이렇게 넣으세요 라고 알려줍니다. 그럼 보쳐 넣으시면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당장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메일을 보시면 웨스트 에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내가 전부 다 지메일로 바꾸고 싶다 라는 거를 저도 지금 바로 짜기 힘들거든요. 한번 지금 O3를 활용해서 바로 어떻게 익스프레션을 쓸 수 있는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또 O3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O3가 이제 지금 챗GPT에서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모델이어서 성능이나 뭐 굉장히 좀 뛰어나고 얘가 코딩이나 이미지 관련된 기능들이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많이들 좀 활용하고 있고 또 이 자체적으로 또 프로그램을 알아서 뭐 자기가 이제 필요한 것도 이제 갖다 쓰면서 좀 기존에 못했던 것들을 좀 해주다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거 이미지 캡처해서 넣었을 때 그 이미지도 인식해주고 필요한 내용들을 또 검색까지 해서 찾아주다 보니까 맞습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나온 O3 모델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해서 넣고 이렇게 쉽게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분석이 되게 더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이해도가 훨씬 높아졌고 이 노드들도 찍어서 보내면 지금 바로 나왔죠.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차라리 말씀 주신 대로 그냥 길게 막 글 적는 것보다 사진 넣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을 쭉 바꿔 넣고 확인해 줄게. 초록색으로 떠야 유효한 익스프레션입니다. 빨간색으로 뜨면 안 돌아가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getB gmail.com gmail.com으로 그냥 다 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거를 최초 공개입니다. 네, 코딩으로 다 짰어야 했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replace라는 함수로 이거 옛날에는 개발자들이 이 문서를 보고 이 함수를 보고 문서를 보고 이렇게 쓰는 거구나, 파라미터는 어떻게 넣고 이그젬플 이런 거구나 보면서 뒤에 코딩을 짰어야 되는데 그냥 저희 이제 딸깍 이제 사진 찍어서 해줘 하면은 되는 부분을 지금 보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뒤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메일로 샌드와 메시지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로 to에다가 이 get이라는 친구의 지메일 이렇게 쏙 넣으면 이 5번 반복문을 돌면서 이 친구들한테 메일을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엠파렌 코리아 알림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다가 HTML 말고 텍스트 타입으로 바꾼 다음에 안녕하세요 하세요 이제 뭐 제이개츠비님 이런 식으로 그리고 US에 계시는군요. 잠시만요. 저건 되게 쉽네. 네, 엄청 쉽게 할 수 있고. 저기서 이제 기존에 메이크로 많이들 하신 게 그 내용을 이제 LLM으로 작성하는 것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기다가 메시지 안에다가 그런 내용을 넣을 때는 좀 어떤 식으로? LLM을 쓰는 노드 말씀 주시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다가 오픈 AI 노드를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챗 GPT 노드가 있거든요. 오픈 AI 챗 모델. 네. 아, 이게 맞습니다. 이거는 툴이라서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메시지어 모델을 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오픈 지금 무료로 100번 호출도 할 수 있어요. 그 14일 무료 버전으로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네, 너 쓸 수 있어. 엠파렌 프리 바로 뜨고요. 여기서 모델을 4.1도 있대요. 네, 4.1이 없네요. 무료 버전이라 4 미니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롬프트에다가 지금 내가 메일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각각 이름에 들어가면서 이름에게 보낼 메일을 영어로 작성해 주세요. 네.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해도 되겠죠? 보낼 메일을 나라 언어로 작성해 주세요. 엠파렌 코리아에 가입을 해달라고 하는 메일을 작성해 주세요. 그럼 저기 하면은 저 인풋 데이터에서 네. 나라 하나만 뭐 차이니스로 바꾸던지 아. 영어여가지고 아, 지금 CEO도 있어. CEO가 어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나라네. 네. UK. 근데 아마 AI는 다 들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널 값이 있어서 널 값을 한번 한국어로 바꾸고 있습니다. 코리아로. 이 친구를 코리아로 바꿀게요.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데이터도 저희가 직접 조작할 수 있습니다. 네, 조작한 다음에 돌리면 뒤에 노드를 이 데이터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모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미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도 실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메이크보다 이런 점이 되게 좋아요. 메이크는 모킹 데이터나 뭐 테스트하고 디버깅하는 시간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엠파렌은 이렇게 바로바로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돌리면 이 왼쪽에 5개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5번 돌아서 5개의 메일 작성용 텍스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5번 돌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리는 거고요. 4.1을 돌면 좀 빨라지겠죠. 그쵸? 네. 네, 지금 다 돌았고 5개의 아이템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John US at Empire Korea 뭐 이러면서 Dear J Gatsby 하면서 I hope this message finds you well 뭐 이런 식으로 또 작성돼 있고 한국어도 있네요. 네. 잠깐만요. 한국어도 있네요, 여기. 안녕하세요, 자포드님. 알게 되었고, 뭐 하고 싶습니다. 한 다음에 바로 5개 만들었으니까 Gmail로 이 사람들한테 이 메시지를 이렇게 안 하고 지워버린 다음에 이 컨텐츠를 바로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넣기에는 지금 막 제목이랑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데이터를 한번 전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셋노드로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데이터 너무 많죠. 인덱스, 뭐 롤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필요 없고 나는 컨텐츠만 필요해 하고 하면은 컨텐츠만 일단 다 5개만 만들어주고 지금 서브젝션 막 이런 것도 지금 사실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또 잘라내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또 GPT한테 가서 잘라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까지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거를 그냥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거를 제목이랑 나중에는 좀 자르셔가지고 제목만 또 여기다 서브젝트에다 넣고
그리고 컨텐츠에다 여기다 넣고 하시면 제목 컨텐츠 분리 잘 하셔가지고 넣으시면 각각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메일을 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로그인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엠파렌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사인 인 위드 구글로 그냥 제 구글 로그인만 하면 바로 연동이 됩니다. 근데 엠파렌 셀프 호스팅을 하시면 이렇게 안 돼요. 이거 되게 쉽게 연동이 되는데 셀프 호스팅 같은 경우에는 GCP에 가셔가지고 나만의 클라이언트 아이디나 클라이언트 시크릿 발급 받으셔가지고 여기다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테스트 누르시면 제가 5명한테 메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아까 이메일이라는 부분이 지금 앞에 데이터에서 지금 잘려가지고 이전 노드에서 제가 이메일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이전 노드에 있는 데이터도 접근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이렇게 쉽게 해서 이메일을 여기다가 쏙 넣으면 조금 여기 달라졌죠. 네, 이거를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아마 5번, 지금 5번 이메일을 보내줬고 실제로 제 이메일에 가서 발송된 메시지를 한번 가보면 근데 아마 없는 사람들이라서 못 찾는다고 뜰 거예요. 없는 사람들한테 메일 보내가지고 일단 보낸 거죠. 네네, 좋습니다. 보냈으니까 이런 식으로 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가장 쉬운 엠파렌에서 가장 쉬운 워크플로우 중 하나이고요.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내가 이제 이스큐션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전에 막 테스트 해봤던 로그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큐션은 내가 실행했던 모든 것들을 로그를 다 찍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아까 그 GPT 써서 나온 것들 데이터도 다 보실 수 있고 여기서 나 여기 이 부분만 좀 수정하고 싶은데 하시면 이 데이터들 다 놔둔 상태에서 카피 투 에디터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수정하실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상태에서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지메일을 이거 말고 뭐 무조건 일단은 나한테 보내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테스트 해볼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뭐 테스트 해보면 저한테 메일이 5개가 오게 됩니다. 네. 이거 L이 하나 빠졌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피 투 에디터 기능을 쓰시면 바로 쓰실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주로 강의를 또 많이 해 오셨잖아요. 대부분 좀 이런 엠파렌을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어떤 부분에 아까 이제 클라우드로 사용하면은 설치가 굉장히 좀 쉽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빠르게 이제 구글 로그인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쉽게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으로 좀 어떤 부분에서 좀 많이들 허들을 느끼시나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 본인이 뭘 자동해야 될지를 일단 설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하시던 일이 있으신데 그거를 엠파렌에서 어떻게 자동화할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 아니면 그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사례를 좀 많이 살펴봐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가장 많이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엠파렌 템플레이트 사이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구글 시트를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구글 시트를 검색을 하셔서 구글 시트 관련된 템플릿을 조금 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유튜브에 요즘 엠파렌 관련된 사례들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 뭐 하고 있는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엠파렌 클라우드로 입문하시는 걸 왜 추천드리냐면 여기서 가장 좋은 게 내가 구글 시트를 만약에 쓴다고 해도 여기서 만약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구글 시트를 만약에 내가 쓰고 싶다 하면은 만약에 여기서 시트를 만들고 싶다,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 이 노드를 또 쓰려면 로그인을 해야 되거든요. 또 구글 시트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세브로 호스팅은 이게 좀 어려운데 이 부분을 로그인 시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지메일로 로그인하면 그냥 바로 제 구글 시트를 쓸 수 있습니다.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문하실 때는 이걸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셀프 호스팅 하는 걸 연결하시는 거는 조금 이제 다른 분들도 영상 많이 올려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엠파렌 테스트 하면은 바로 내가 구글 시트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 진짜 구글 시트 가면 바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혹시 정기님 보신 사례 중에 가장 매력적인 자동화 사례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오늘 제가 혹시 AI 타임즈 기사 많이 보시나요? 네. 그거를 엠파렌에서 크롤링 할 수 있는 사례를 제가 오늘 들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걸 한번 지금 시연에서 보여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AI 타임즈를 그래도 국내에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존경하는 주님도 AI 타임즈 데이터 많이 크롤링 해오셔가지고 옵시디언이나 이런 데 쌓고 계시는 걸 알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많이 본 기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가 어쨌든 가장 핫한 기사니까요. 그래서 이 기사들을 제가 원할 때 아니면 주기적으로 크롤링을 해서 구글 시트에도 저장하고 내 메일에도 발송을 하고 슬랙에도 발송하고 디스코드에도 발송하는 이 워크플로우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저렇게 짰을 때는 진짜 저렇게 한 번만 도는 게 하나예요? 네. 아 진짜 정말 몇백 개를 다 하나.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돌면 하나고요. 그리고 이 서버는 제가 엠파렌 코리아라는 제가 따로 셀프 호스팅한 거라서 무한번 돌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돌려볼게요. 한번 지금 쫙 돌려보면 만약에 공유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냥 계정 연결만 하면은 그냥 맞습니다. 바로 쓸 수. 맞습니다. 한 명은 그냥 주니어들은 저런 거 맨날 아침에 가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되면 그런 것도 그렇고 차라리 진짜 주니어들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워크샵을 딱 잡아서 그냥 엠파렌 전문가를 딱 모셔다 놓은 다음에 저 워크플로우를 다 만든 다음에 공유를 해버리면은 많이 쓰는 것들은 사실 저거 워크플로우 만드는 게 좀 굉장히 어려운 건데. 네. 저거 자체를 판매도 하나요? 그쵸. 이 메이크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네. 본인 맞는 거 네. 비싸게 파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여기서도 돈 주고 파는 워크플로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있나요? 네, 여기서도 검색하다 보면은 뭐 인스타 같은 거는 좀 많이 돈 받고 파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도. 여기 인스타가 되는구나. 네. 뭐 이런 거 이렇게 42달러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리도 있고 돈 받고 29달러도 있죠. 여기 돈 받고도 하는 거 있는데 모션 템플릿 팔듯이 팔 수 있는. 네네네. 근데 이제 팔려면 이제 여기 보시면 자세하게 어떻게 뭐 연동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다 좀 자세하게 알려줘야만 팔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그렇죠. 그런 워크플로우들이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한번 돌려봤는데 일단은 제 지메일로 메일이 왔을 겁니다. 한번 가서 보면은 지금 탑 10으로 되어 있는 거 4.1 API 출시 그리고 뭐 로보틱식 강행 전기자 관심 없어 뭐 통과 제리 영상 제작 지금 실제로 AI 타임즈 가보면 똑같죠 순서 여기 가보시면 광고도 너무 많고요. 맞아.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딱 가져오고 싶잖아요 사실. 너무 좋네. 네, 그래서 광고도 너무 많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정적 크롤링을 해서 원하는 이미지랑 데이터, 텍스트만 이렇게 딱 가져와서 제 메일로 10개를 지금 보낸 거를 지금 했고 그리고 피드해서 가져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크롤링으로 했습니다. HTTP 리퀘스트로 제가 정적 크롤링으로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팩캠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슬랙은 제 슬랙 채널에 방금 메시지가 왔어요. 오후 4시 6분에 1등부터 10등까지 쓰레기 더 보기가 좋네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거 누르면 바로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슬랙은 슬랙 방식으로 바꿔서 지금 하시는 맞아요. 네. 그 원소스를 내가 보내는 곳에 맞게 바꿔서 보낼 수 있어요. 포매팅을 다 할 수 있고요. 저걸 원소스 하나를 한 바퀴 돌리는데 한 번이라니까 너무 그러니까요. 매력적이네요. 네. 그리고 디스코드도 보냈거든요. 제 디스코드 엠파렌 코리아 채널이 있는데 여기 AI 타임즈라는 채널을 만들었고요. 여기에 실제로 AI 타임즈 아이콘까지 넣어가면서 이렇게 10등까지 보내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좋다. 그리고 구글 시트, 마지막으로 구글 시트에는 이것도 여기서 이거 누르면 바로 갈 수 있어요. 링크가 연결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보시면 시트를 제가 날짜별로? 날짜별로 만들고 거기에 넣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파이썬 돌리는 거랑 똑같네요. 똑같죠. 근데 코드를 안 써도 돼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제가 봤던 거죠. 이거 진짜 비개발자도 이제 정적 크롤링은 엠판에서 할 수 있겠다. 네. 원래 이것도 제가 옛날에 문과생도 AI라는 걸로 파이썬 코딩 강의 엄청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할 필요가 없겠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이트, 링크, 뉴스 키워드, 그리고 디스크립션까지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디들 돌릴 때마다 시트를 만들고 저장하도록 제가 세팅해놨고 아니면 또 응용하면 똑같은 것들은 저장 안 하고 새로운 것들만 계속 쌓이게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을 다 여기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거를 짤 때 하나하나
다 O3나 챗GPT나 이런 걸 사용하셔도 가능하다는 맞습니다. 여기 제가 링크를 해놨는데 제가 어제 밤에 내가 비개발자고 내가 엠판에 처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한테 질문을 하면서 해봤거든요. O3한테. 그래서 그 내역을 조금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3가 기존에 있던 뭐 4나 다른 모델보다 압도적으로 매력적인가요? 조금. 제가 좀 놀랐던 게 O3 미니 하이를 많이 썼었는데 그것도 성능이 좋긴 했는데 그걸 못했거든요. 그래서 웹서치나 이런 게 없고 좀 성능이 떨어졌던 것 같은데 어제 O3 쓰면서 느꼈던 게 와, 제가 못 보는 것도 많이 볼 수 있고 이미지에 대한 분석이 되게 좋아졌어요. 이미지를 보고 얘가 이게 진짜 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알려주는 부분이 많이 생겨서 그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일단 여기 보시면 제가 그 노드를 보시면 정적 크롤링을 하게 되면 이 HTTP 노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노드를 쓰면 제가 원하는 AItimes.com에서 데이터들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이 제이슨 형식 보면 이 HTML을 다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 AI 타임즈 가보면 페이지 소스. 네, 페이지 소스를 그냥 다 줘봐 볼 수 있어요. 여기 그 중에 딱 필요한 맞아요. 거를 O3가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코딩도 저렇겠죠. 네. 그래서 이 HTML을 그 O3한테 넣은 다음에 야 여기서 내가 원하는 부분이 와. 원하는 부분의 HTML 부분이 딱 요 부분이야. 네. 여기 보시면 제목이랑 컨텐츠만 딱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이미지만 이 부분만 딱 넣고 어떻게 해야 돼 하니까 HTML 익스트랙트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니까 일단은 HTTP 리퀘스트 노드로 이거를 가져오세요. 네. 그리고 헤더도 이걸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어떤 옵션을 넣어야 되는지 표로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주고요. 실제로 똑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HTML 익스트랙트 노드를 쓰라고 해서 실제로 저도 HTML 익스트랙트 노드를 써서 여기 익스트랙트 노드 있죠? 여기서 여기 옵션을 넣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 옵션 값들을 얘가 넣으라는 대로 넣었어요.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 이 셀스 셀렉터는 이걸 넣고 리턴 밸류는 텍스트에 모드는 멀티플이라고 넣으라고 해서 실제로 여기 랭크라는 키에는 이 CSS 셀렉터에 이걸 넣고 리턴 밸류 텍스트 넣고 그리고 이거 리턴 어레이 켰고 이 영상 사장님들 보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니까 이제 O3가 진짜 저희가 뇌를 빼고 이게 해달라고 하면은 될 정도로 정말 쉽게 나오고 결과 예시까지 똑같이 나와요. 얘가 얘기하는 거 이렇게 나올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좀 MCP 기술이 되게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저렇게 모델 자체에서 이미지를 넣고 하는 것들 굉장히 잘 해주잖아요. 그런 이유가 얘가 거기에 대한 학습된 데이터가 있고 웹 정보를 갖고 올 수 있다 보니까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저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공해주는데 이제 제공해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노드를 그러니까 워크플로우를 구축해주는 것까지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제는 좀 배우는 것도 되게 방법이 달라지지 않을까. 지금 약간은 저렇게 번거롭지만 그래도 사실 도전해보지 못했던 영역들을 저렇게 LLM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큰 엠파렌도 MCP가 있다고 들었는데 엠파렌에서 하는 MCP는 어떤 용도로 쓰나요? 지금 엠파렌의 공식 MCP 노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노드로 여러분들이 MCP 서버 만들면 막 코딩 해야 된다고 많이 아시잖아요. 커서에서 막 코딩 해야 되는 거. 근데 여기서는 MCP 서버 트리거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이 노드를 쓰시면 여러분들만의 MCP 서버를 엠파렌에서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에 툴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엠파렌 워크플로우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만든 AI 타임즈 뉴스 탑 10 가져오기도 있잖아요. 이 워크플로우를 MCP 서버에다가 넣어 놓으면 클로드에서 야 AI 타임즈 뉴스 탑 10 가져와 라고 하면 이거를 호출해서 클로드로 가져와서 써올 수 있는 거죠. 또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아까 전에 잠깐 들어보니까는 기존에는 저거 서버 만들려면은 더 코딩으로 짜고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만든 거를 엠파렌으로 만들고 그쵸. 서버만 그냥 뚝딱 그냥 붙여버리는 거네요. 그리고 그거를 클로드나 아니면 커서로 이제 호출하는 거고. 그렇죠. 너무 쉬워진 것 같더라고. 근데 저도 저거 어떻게 서버 만들까 좀 개발자들이 코딩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엠파렌 허들만 차라리 클라우드 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셀프 호스팅이 된다고 한다면 또 보안적으로도
조금 많이 괜찮아지는 걸까요? 지금 M8N을 대기업에서 쓰려 하는 이유가 대기업은 메이크나 자피를 못 써요. 클라우드 서비스여서 본인의 데이터가 무조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 쓸 수 없고, M8N을 쓰는 이유는 셀프 호스팅이 가능하고, 그러면 인터넷 환경이 없는 환경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서 지금 제가 아는 지인들 말로는 삼성, 롯데, SK 다 지금 팀 내부에서 M8N 다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MCP도 셀프 호스팅 안 해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죠? 네네네. 셀프 호스팅 해도 쓸 수 있고, 이 노드들, 여기 있는 노드들은 다 뭐 M8N 클라우드인지 M8N 셀프 호스팅 모두 다 쓰실 수 있는 노드입니다. 저거 보니까는 저 MCP 서버 만든 거 코딩으로 짜는 거는 사실 비개발자들은 좀 약간 어려울 것 같고, 잘못 들어갔다가는 헤맬 것 같아가지고, 저 M8N만 좀 허들만 넘으면 남이 만든 거나 내가 기존에 만들어 놨던 거를 저렇게 서버를 후딱 자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일만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만 인식을 하고 있으면 저거 만들어서 그쵸. 계속 쓰면 돼요. 사실 그것도 저는 이제 제가 많이 조언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한테도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라고 그래요. 아니, LLM이 더 똑똑하고 구분을 더 잘하는데 그냥 내가 어떤 거에 고민이 있고 어떤 것 때문에 어려운지 그냥 얘한테 그냥 명령만 하면은. 정말 궁금한 건 M8N이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기능들이 예전에도 좀 했을 거잖아요. 네. 왜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일단 M8N 2018년부터 있었고, 네. 그때는 처음에 개발자들을 위한 툴이었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개발자들의 10배 향상성을 위한 툴로 나왔는데, 점점 메이크나 자피어가 나오는 걸 보면서 M8N이 얘네처럼 가야겠다라고 해서 좀 더 비개발자도 쓸 수 있는 노드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계속 출시하게 되고, 그리고 얘네들의 장점이 커뮤니티 노드를 만들어서 똑똑한 개발자들이 여기 안에 들어간 노드를 따로 만들 수 있게 또 열어두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는 LLM이 나오고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LLM이 만약에 지금 없다고 치면은 그냥 다 로직으로밖에 못해요. 다 그냥 이거 if 뭐뭐 하면 뭐뭐 해라, if 뭐뭐 하면 뭐뭐 해라. 그러면 너무 힘들어지거든, 짜는 게. 근데 LLM이 나오면 일단은 컨텐츠 만들어서 어디 포스팅하는 것도 되죠. 글을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아니면 LLM으로 내가 어떤 거를 분별시키거나 내가 원하는 걸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LLM이 나오면서, LLM 노드가 나오면서 M8N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메이크도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인기가 또 많아졌던 거고, 약간 메이크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약간 몽글몽글하고 뭐 약간 그 UI가 되게 그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좋아서인 부분이 있는데, 저는 약간 너무 모듈이 굉장히 너무 많아지는 게 오히려 또 약간 위압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게 하나 또 에러가 나면은 그것도 고치는데 또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좀 M8N이 일단은 지금 강력한 거는 저 MCP 서버가 제공한다는 게 지금 가장 강력하게 지금 사람들이 지금 M8N을 이제 쓰려고 하는 니즈가 폭발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기존에는 좀 저게 없었을 때는 그냥 솔직히 메이크로 충분히 대체할 만하거든요. 지금 앞에 있는 저거에다가 MCP 서버 트리거만 붙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일단 MCP 서버 노드를 만들고, 저번에 이제 보여드렸던 것 중 하나인데, 이 MCP EX1이라는 이렇게 서버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서 이제 getTime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제 여기 이 옵션을 보시면 프로덕션 URL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JSON 파일에 이거 넣으신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클로드에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얘를 호출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링크. 네. 그리고 여기에는 뭐 시계나 계산기는 가장 쉬운 거고, M8N 내가 워크플로우 AI 타임즈 맞는 거를 여기다 연결하면은 MCP에서 클로드에서 이거를 호출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니면 코드 툴이라고 해서 내가 만약에 개발자다, 코드를 짜서 코드 툴을 부를 수도 있고. 우리 지난번 영상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가지고, 예, 안 보셨던 분들은 또 지난번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MCP 서버를 붙일 때랑 안 붙일 때의 차이를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MCP를 안 붙이게 되면은 그냥 M8N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거고, MCP를 붙이면 클로드나 커서에서 이제 동작. 그래서 저걸 붙이면은 이미 기존에 만들었던 M8N에서 만들었던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그냥 바로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것도 어떤 걸 쓸지도 내가 다 정할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주소만 맞습니다.
거기 갖다 붙이면 되는 거고. 네, 저런 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도 이제 뭔가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툴이라고 좀 생각을 하기도 했고, 뭔가 코드를 해야 된다라고 좀 인식이 있었다 보니까 좀 약간, 나는 저거보단 좀 메이크를 써봐야지. 저는 어차피 제피어를 되게 오랫동안 써온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정기님 지난번에 컨텐츠 찍고,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그리고 저한테 막 이렇게 약간 약파하는 것처럼 네, 너무 쉽다 하는데 진짜 딱 보니까 너무 쉬운 것 같고 약간 그 셀프 호스팅 부분에서만 약간 좀 허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그 부분도 또 클라우드로. 네, 또 오프라인으로 또 강의도 또 하시고 하신다니까 뭐 거기서는 이제 거의 다 같이 따라해서 쓸 수 있는 환경까지 다 구축을 하게끔 도와주신다고 하시니까 또 필요하신 부분은 또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이미지를 넣고 다 작업을 하거든요. 네, 이미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디스코드에서 이런 식으로 옵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 여기 어떻게 넣어야 되냐. 그래서 익스프레션 뭐 수정해줘. 뭐 코노드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넣는 것도 있었고 이게 가장 놀라웠는데 이 노드들의 플로우를 제가 어제 여기서 막혔어요 사실. 그러니까 엠파렐에서 구글 시트를 새로운 시트를 만들고 그 시트에다가 넣는 거를 개발할 때 조금 막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캡처한 다음에 이게 에디필즈 뭐 2에 있는 값을 여기로 가져오고 싶은데 못하겠어 라고 하니까 얘가 아예 제가 모르는 방법이 머지 노드를 가져와서 이런 설정을 하고 뭘 하면 된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 방법을 아예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걸 배웠어요 어제. 그래서 그 머지 노드를 보고 야 너가 얘기한 옵션이 없어. 여기 이거 봐봐. 이 옵션들만 있어 라고 하니까 얘가 버전이 올라가면서 이게 이름이 바뀌었군요 하면서 본인이 그걸 수정해서 다시 알려줘요. 찍어서 보여주니까. 그래서 야 근데 여기 또 안 돼 라고 하니까 원인 또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표현식을 이걸로 바꾸세요 라고 하니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어제 막혔던 부분을 캡처해서 넣고 하니까 아예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고 새로운 방법 알려줬을 때 옛날 걸 알려주면은 지금 이미지를 또 넣어줘서 하면은 얘가 해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O3 근데 O3가 제가 그냥 플러스 버전이다 보니까 지금 25번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거 하다가 아마 결제할 것 같아요. 프로로. 이제는 진짜 해야겠다. 프로는 무제한. 무제한. O3가 무제한. 이게 제가 되게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O3가 이제 프로가 되잖아요. 지금 저렇게 여러 번 하셨잖아요. 네. 뭐 이거 에러 나는데 그거 아마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얘는 멀티턴을 자기들이 여러 번 생각해서 답을 해주기 때문에 이미 이걸 에러 난 거를 한번 테스트 해보고 이번에 놀라운 게 이번에 스포가 됐는데 스포가 아니라 그 릴리즈 노트에 언급이 된 거 하나가 메모리 기능이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O3 프로에는 웹서핑 기능하고 메모리 기능까지 다 갖춘 에이전트 모델로 나와가지고 저런 것도 더 많이 개선돼가지고 한 번만 물어봐도 어느 정도 답변을 해주는 성능까지 구현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의 프로는 이제 거의 이제 필수가 되지 않을까. 지금 클로드도 제한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100, $200 또 결제를 많이 하는 것처럼 그냥 익숙해질 것 같아요. 되게 처음에 어떻게 30만 원씩 쓰지? 계속하기 시기가 참. 네? 계속하기 하다 보면. 맞아. 저렇게 한번 경험해본 사람은 다시 못 들어가요. 맞아요. 왜냐면은 저거 진짜 개발자들한테 뭐 저런 조언을 구하거나 아니면 의뢰하거나 해도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제가 저런 걸 뚝딱 해준다고 하면은 초보자분들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열리지 않을까. 오늘 저희가 좀 그래도 되게 처음부터 이제 어떻게 엠파렌을 설치를 하고 어떻게 노드를 이제 작동하는지 그리고 막혔을 때 어떻게 좀 그 챗GPT나 이제 다른 LLM을 통해서 저런 방법들을 우리가 착안할 수 있는지를 좀 다뤄봤는데 저희가 이거 말고도 또 워크플로우가 되게 굉장히 또 많은데 또 다루기에는 좀 시간이 또 부족하다 보니까 오늘 가장 많이 쓰는 어떤 노드들의 기능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고 앞으로 또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는 것들 있잖아요. 뭐 유튜브에 자막이나 아니면 조회수나 좋아요 이런 거 다 줄 수 있습니다. 유튜브 API 쓰면은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되지 않나요? 만약에 어떤 시간이 됐을 때 새로운 컨텐츠들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새로운 컨텐츠를 올렸을 때 그 컨텐츠를 나한테 바로바로 알려주거나 그런 거 어차피 RSS로 다 되니까 이게 근데 되게 간단한 노드 몇 개만 짜도 이렇게 되게 자동화 워크플로우로 구축할 수 있다는 게 매력인 것 같고 그것도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주시고 저희가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보여주셨지만 한 3개의 노드로 되게 긴 워크플로우를 되게 짧게 구축하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되게 긴 워크플로우를 저렇게 딱 하나의 그 노드로 만들어가지고 짠 거. 그러니까 긴 네. 워크플로우라기보다는 이제 이 유튜브라는 이제 노드를 커뮤니티 노드를 이제 개발자들이 만들어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드들을 이제 이거는 유튜브 정식 노드인 것 같고 잠시만요. MCP 관련돼서 유튜브 MCP 툴에서 네, 이건데 이 유튜브 트랜스크립트라는 노드를 개발자들이 만들어줬고 그러니까 여기에 링크만 넣으면 그냥 저희가 원하는 유튜브 링크 그 정보들 다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이제 저희 허미님 평범한 사업가 유튜브 중에서 최근에 올라온 거 이거를 복사해서 이제 여기다가 넣고 실행만 하면 이제 이 유튜브의 트랜스크립트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가져올 수 있고 말씀 주신 대로 뭔가 많은 노드들을 압축했다는 부분은 일단은 메이크랑 자피어에서 되게 힘들게 파싱하고 뭐 빼오고 데이터 하는 것들을 엠파렐에서는 그냥 인풋과 아웃풋만 제이슨을 알려주고 챗GPT O3한테 코드 노드 짜줘 하면은 그냥 하나의 노드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어디서 어제 했냐면 오늘 지금 보여드린 AI 타임즈에서도 쓰였거든요. 그런 게 안 들어가지면 메이크로는 되게 많이 모듈을 짜야 되더라고. 그래서 로그를 보면은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지금 제가 아까 이메일로 HTML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걸 다 코드 노드로 만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것도 이제 GPT한테 이제 왼쪽에 내가 지금 인풋 제이슨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쁜 메일로 받을 수 있는 HTML로 만들어줘 라고 하는 코드를 짜줘 해서 이 코드를 짜준 거고요. 104줄이나 되는 코드를 짜줬고 저는 넣고 실행해서 그냥 받은 거. 근데 이제 뭐 받은 게 좀 마음에 안 드는 하면 이거를 또 넣고 여기서 뭔가 수정하죠 하면은 또 코드 계속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메일 템플릿도 그러면 코드를 짤 수 있는. 네. 다 짤 수 있어요. HTML 다 엄청 잘 짜고요. 그리고 슬랙도 코드만 좀 어떻게 쓰는 것만 좀 배우면은 어차피 코드는 요즘에 또 LLM이 되게 잘 짜주니까는 그거를 활용하느냐 창의성이 되게 올라가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정형화된 거 말고도 나만의 로컬 프로그램으로 그동안에 했던 것도 이걸로 해버리면 맞아요. 할 필요가 없는. 그쵸. 맞아요. 근데 이제 단점이 여기 이 코드 노드에서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조금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커서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런 거 하고 싶어 하면은 커서가 그러면은 뭐 스트림릿 라이브러리 설치하셔야 되는데 설치해드릴까요? 하고 설치한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그거가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로컬 호스팅 한 다음에 도커 파일에다 뭐 해가지고 저는 할 줄 아는데 이제 비개발자분들이 하긴 어려워요. 그거. 간단한 Node.js 코드라든지 간단한 파이썬 코드는 여기서 돌릴 수 있어요. 그래도. 저 이걸 하면서 보면서 계속 요리한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각각의 툴들이 뭐 재료라고 한다면 그걸 잘 믹스해가지고 자기만의 요리를 만드는 것처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재료가 다양하면 다양한 방식대로 각각 개인화된 어떤 일종의 프로그램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요리로 치면 이건 백종원식 요리라고 쳐야 되나요? 그쵸. 좀 더 메이크 자피어보다 훨씬 더 일단 도구도 많고 네.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고 그러면 초보자가 따라할 때는 처음에는 쉬운 거부터 해보긴 하겠지만 이제 자기가 막 이제 뭔가 노드를 만들다 보면은 그게 좀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복잡한 거를 이렇게 해체한 다음에 그 사이에 사실 또 쉽게 나온 것들이 찾아보면 있을 건데 그거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어요? 일단은 지금 제가 옷을 계속 테스트 해보니까 지금 그냥 말로만 내가 뭐 구글 시트에서 뭘 해서 뭘 하고 싶어 엠파에서 어떻게 짜야 돼 하면은 아마 제이슨으로도 짜줄 것 같아요. 이제 O3가 성능 높아져서 그래서 그거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 붙여 넣으시면 아마 노드가 딱딱딱 붙여 나올 겁니다 아마. 그리고 거기 안에 약간의 이제 구글 시트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 인증만 한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옵션을 캡처한 다음에 여기 옵션 뭐 넣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구글 시트를 만약에 사용을 해도 여기에 있는 옵션들을 처음에 쓰시는 게 좀 불편할 수 있어. 옵션을 하나하나 이렇게 약간 눌러야 되는 거. 그것들만 여기서 옵션을 이렇게 캡처한 다음에 내가 구글 시트라는 노드에서 시트를 만들고 이거를 뭔가 하고 싶어. 어떤 옵션을 넣어야 돼? 라고 하면은 아마 다 자세히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노드 나왔는데 실행을 하는데 그거를 이미지화가 되잖아요, 챗GPT에서. 그러면 근데 또 클로드에서도 굉장히 그 시각화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나온 거를 클로드에다 넣은 다음에 대충 이게 어떤 노드로 만들어질까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건 거죠, 당연히. 근데 그러면 이제 너무 복잡해지나. 차라리 오히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제이슨 파일로 주면 그거를 그냥 엠파렌에 넣으면 아예 그냥 노드를 짜주니까 그게 더 유용한 것 같아요. 그것도 되고 아니면은 뭔가 시각화해서 만들어 놓은 그걸 보면서 이제 그거를 주고 이거를 엠파렌으로 만들어줘 라고 해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메이크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것도 찍어서 하면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워크플로우 같은 거를 다양하게 좀 테스트. 그냥 다양하게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네, 저희 또 오늘 또 이렇게 또 1시간 정도 또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도 또 굉장히 저희도 이제 다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또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되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좀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음번에 또 나와주셔서 또 다양하게 또 어떻게 쓰시는지도 좀 계속적으로 또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거의 마지막으로 유튜브 채널도 홍보하시면서 또 준비하고 계신 또 완전 초보자들을 위한 또 강의를 또 런칭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그것도 좀 이야기해 주시고 저희가 인사하고 마무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유튜브 채널 문과생도 AI 2년 전부터 지피터스에서 이제 문과생들을 위해서 파이썬 가르쳤고 지금 엠파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피터스에서는 다음 기술 16기에는 러버블이라는 이제 툴이 있거든요. 그거랑 엠파렌을 연동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러버블의 한계가 뭐냐면 그 백엔드 부분을 좀 만들기 힘든 거예요. 프론트엔드 진짜 잘 만들어줘요, 요즘에는. 근데 이제 클릭했을 때 뒷단에서 뭔가 되는 것들은 엠파렌으로 만들면 좋아요. 네. 굉장히 코딩을 안 하고도 만들 수 있어서 그것들 연결하는 방법을 강의해드리고 거기에 더해서 엠파렌 MCP 서버를 만들어서 뭐 또 여기다 붙이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패스트 캠퍼스에서는 엠파렌 왕초, 그래서 처음에는 코드 노드 설명도 안 하고 무조건 있는 노드들로만 실행되는 거 처음에 설명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코드 노드 하나씩 조금 섞어가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다른 AI 서비스들 연동하는 방법, 아니면 API 지원하는데 여기 엠파렌에 노드가 없을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그런 거,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있는 프로젝트는 뷰트랩이랑 똑같은 거를 엠파렌에서 클론 코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뷰트랩 만약에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쓰고 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마지막에 하는 거를 메스 캠퍼스에서 셀프 호스팅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그 컨텐츠 올리고 나서 저희가 패스트 캠퍼스에서 진행 중인 강의를 지금 뭐 사전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그 할인 쿠폰을 좀 드렸었는데 그게 아직도 좀 유효한가요? 그게 지금 며칠까지 21일 런칭이라 오늘까지. 오늘까지인가요? 그래서 아마 이게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네. 이제는 아마 그 퍼센트 할인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따로 제가 매니저분한테 연락을 드려버려서 해서 왜냐면 조회수가 지난번 영상이 거의 10,000 가까이 터졌으니까 이거는 또 초보자용 콘텐츠여서 더 조회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보고 계시면은 좀 30%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낙 또 엠파렌에 대해서 또 쉽게 또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같이 하면서 해보면 정말 내가 원하는 워크플로우를 좀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번에도 좋은 컨텐츠 있으면 또 O3로 또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또 굉장히 좀 궁금하네요. 그 부분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나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